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봄 토픽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2월 마지막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되면 학교 개학해서 다시 학교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다음 주부터 회사에 다시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벌써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해가 시작된 것 같아요.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 학교 개학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신학기 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들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먼저 아이리시 라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완님, 멜란지님 오셨네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누리님, 어서오세요. 누리님 오셨고요. 또 주부블로그님 맞나요? 주부블로그 안녕하세요 인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탄킨 마옹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세바라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세바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업 늦게까지 없으셨나 봐요.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감정 기분 표현 두 번째 시간이죠. 이어서 한번 단어와 쓰기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구룩님 오셨네요. 구룩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감정, 기분, 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단어들은 토픽 읽기에서 42번, 토픽 읽기 22번, 그리고 42번에서 많이 나왔던 감정, 기분 단어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정적인, 안 좋은 기분들 살펴봤었죠? 한번 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감정, 기분 단어들 첫 번째는 안 좋은 기분, 감정들이었어요. 부정적인 감정, 기분 표현 5가지 있었는데 지난주에 2가지 봤었고 이번 주에 3가지 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외로움과 관련한 단어들, 그리고 두 번째는 걱정과 관련한 단어들을 봤죠. 세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세 번째, 미워하다 관련한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미워하다 한번 볼게요. 미워하다 무슨 뜻일까요? 미워하다? 여러분 미워하다 들어보셨나요? 미워하다? 싫다. 좋아요. 세바라님. 정확합니다. 싫다, 밉다 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쓰신 것처럼 미워하다는요. 싫다 또는 밉다 관련된 단어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싫고 미운 감정이 있을 때 그 대상을 미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싫으면서도 미운 감정이 모두 있을 때 미워하다입니다. 밉다와 같은 뜻이긴 하지만 단어 종류가 다르죠. 어떻게 해요? 앞에 형용사로 사용되어서 어떤 대상, 누군가가 밉다라고 쓸 때는 이때 밉다는 형용사입니다. 앞에 이가가 와서 밉다 쓰죠. 반대로 무엇을 하다 붙으면 동사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대상을 미워하다 라고 쓸 수 있죠. 좋습니다. 밉다, 싫다, 싫어하다 볼 수 있어요. 네, 미워하다는 이런 뜻으로 싫거나 미운 사람에 대한 나의 감정을 표현할 때 미워하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 이 미워하다 라는 것은 보통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표현할 때, 직접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표현할 때 미워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앞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어하다가 오면 동사로 바뀌기 때문에 문장 표현은 앞에 을을 사용해서 표현하겠죠? 을을 미워하다. 앞에는 사람이 옵니다.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와서요. 직접 사람이 오고 을을 미워하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원망하다라는 건데요. 이 원자가 원이 미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미움의 감정이 조금 더 커져요. 더 강해져요. 이걸 우리는 원망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원망하다 볼게요. 원망하다는요. 미워하다와 똑같이 미워하면서 싫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데 이 미워하다라는 감정이 더 강해졌을 때, 더 커졌을 때 우리는 원망하다라고 볼 수 있죠. 원망하다. 자, 앞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직접 표현이라고 했었죠.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한다. 나는 저 아이를 미워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원망하다는 사람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문장 표현 한번 써볼게요. 네, 문장 표현을 써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앞에 사람이 나와서 어떤 사람을, 이때도 을을 사용되죠? 어떤 사람을 원망하다 라고도 쓰지만요. 보통 왜 싫어하는지, 그리고 싫어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때 우리 지난주에 아서어서 붙여서 아서어서 원망하다 라고 나타냈었어요. 아서어서 기분 감정 표현 나타냈었어요. 자, 여기서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의 행동,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 중에 그 사람의 행동이 있겠죠? 그 사람의 행동을 쓰고 이렇다고 미워하다, 원망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문장 표현 두 번째만 한번 볼게요. 다고 원망하다, 미워하다. 우리가 얘를 이거 볼까요? 고아 한번 볼게요. 버려진 아이들. 부모와 헤어져서 어렸을 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고아라고 하죠. 고아라고 해요. 나중에 이 고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부모님을 찾아가요. 부모님을 찾아가는데 이때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어떻게요? 왜요? 어릴 때 자신을 버렸다. 자, 그래서 고아가 된 거죠. 이건 부모님의 이 행동이 됩니다.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 아이를 버렸어요. 고아원에 버렸어요. 그러면 버렸다고 그랬다고 원망한다 쓸 수 있겠죠. 원망한다. 자, 여러분들 이런 부모님께 이렇게 원망한 적 있어요? 부모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경험도 있죠.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나에게는 소중한 물건인데 엄마가 청소하다가 그 물건을 버렸어요. 그럼 엄마에 대한 화가 있죠. 화가 나면서 엄마 밉고 싫어요. 이럴 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버렸다고 엄마를 원망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런 앞에 구체적인 행동,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행동 써서 이랬다고
어떤 사람을 원망하다, 미워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누리님이 쓰신 문장 표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부모에게 하던 일을 미워하지 않는데 묘심을 하지 않아서 원망한다.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은 부모에게 하던 일을 미워하지 않는데 묘심을 하지 않아서, 묘심이 뭐죠? 효심을 말씀하시나요? 의미가 어떻게 될까요? 누리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이 문장을 더 자세히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 사람에게 한 행동이에요. 여기서 부모에게 하던 일, 부모님이 이 사람에게 한 행동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이 부모님에게 한 행동인가요? 효심. 효심은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죠.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면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먹는 것, 주무시는 것 다 하나하나 돌봐드리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효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효심을 하지 않아서 원망한다, 이 표현을 좀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효심을 하지 않았다, 이 표현보다는요, 보통 행동을 나타낼 때 효를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마음을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요. 행동을 하는 것, 효를 행동으로 옮기는 걸 나타낼 때 효도를 다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효도를 다하다. 이때 이 도는 도리라는 뜻으로요. 효라는 이 마음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도덕, 윤리, 행동, 이걸 도라고 해요. 효도를 다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는 이 도를 생략해서 그냥 효를 다하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효를 다하지 않아서 원망한다, 효도를 다하지 않아서 원망한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썼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은 좀 표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마음에 있는 효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효를 다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원망하다, 부모님에게 하던 일은 원망하지 않는데 효심을 하지 않았다, 효를 다하지 않은 것, 그것을 원망한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미워하다, 원망하다는요, 앞에 모두 다 무엇을 원망하다, 을을 미워하다 라고 나타내는 거죠.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괘씸하다 볼게요. 괘씸하다는 원망하다보다 그 미움이 더 커져요. 점점 이 앞에 나온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에 대한 이 싫고 미운 감정이 점점 커지면 처음에 1단계 미워하다, 2단계 원망하다, 3단계 괘씸하네, 진짜 잘못했네 라고 생각할 때 괘씸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볼게요. 괘씸하다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더 커진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이때 미워하고 싫어하려면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또는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됐어요. 이런 이유가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어요. 괘씸하다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생각해서, 아이고, 겹치네요. 잠시만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자, 그래서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니라 분노해요.
화내는 것보다 더 심하게 화를 내는 걸 분노라고 하죠. 분노하고 몹시 원망하는 것을 괘씸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괘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괘씸하다는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하는데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가고 돈을 갚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이 또는 어떤 사람의 말이 잘못되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화가 많이 났을 때 괘씸하다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게요. 자, 부모님에게 받기만 하고, 아까 효 나왔으니까 받기만 하고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괘씸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괘씸하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받기만 하고 효를 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의 행동, 효를 하지 않는 이 사람들의 행동은 너무 잘못됐어요. 고쳐야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화나요. 이럴 때 괘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또 볼까요? 두 번째. 돈을 빌려갔는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친구가 이거 표현 바꿔볼게요. 친구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것이 너무, 강조해볼게요. 너무 괘씸하다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 친구가 왜 괘씸해요? 그 사람이 잘못한 행동이나 말, 여기 나오죠? 빌려가고 돈을 갚지 않았어요. 이것이 괘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앞에서 미워하다, 원망하다는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을을 미워해요. 을을 원망해요 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괘씸하다는 미워하는 사람 앞에 주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괘씸해. 저 사람 정말 괘씸하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이 괘씸하다 표현하죠. 왜 괘씸해요? 그 사람의 행동 앞에 나와요. 자, 이렇게 행동한 것이 괘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무엇 하는 것이 대신에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것처럼 괘씸한 이유, 이렇게 어서 써서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괘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는 것이 대신에 어서라고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주의하세요. 앞에 미워하다, 원망하다는 앞에 미워하는 사람 을을 미워해요. 원망해요 라고 했어요. 이 친구 괘씸해요. 친구를 미워해요. 친구를 원망해요. 쓸 수 있죠? 여기서는 친구가 괘씸해요 라고 나타내서 앞에 사용된 주어 표현, 목적어 표현, 조사가 달라집니다. 문장 쓰실 때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괘씸한 것 있어요? 살다 보면 진짜 잊지 못할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죠. 자다가 화가 나서 이렇게 답답해서 일어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생각나요. 그런 것을 괘씸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 있나요? 여러분이 너무 화나는 일? 뭐 그런 거 있겠죠. 친구가 있는데 내 비밀을 막 다 말해요. 비밀이야 하고 알려줬는데 다른 사람에게 내 비밀을 다 말했어요. 너무 화가 나죠. 그럴 때 괘씸하다 쓸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내 비밀을 친구가 다 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했어요. 말한 친구가 너무 괘씸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친구가 너무 괘씸해. 왜요? 친구가 다른 사람에게 내 비밀을 다 말한 것. 이것이 너무 괘씸해. 말해서 너무 괘씸해. 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리님이 진짜 적절한 속담을 찾으셨네요. 누리님 사시는 고향의 속담인가 봐요. 맹이는 시력을 얻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평생에 도와주던 막대기를 버리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고쳐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와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정말 적절한 것 같아요. 맹인이라는 것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맹자가 앞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길을 갈 때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이걸로 탁탁 두들겨서 가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가죠. 자, 그런데 이런 맹인이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시력을 얻으면 눈을 보게 되면 앞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평생 도와주던 이 막대기를 버리는 것이다. 그럼 막대기 입장에서는 와 진짜 나 도와줬는데 눈이 안 보일 때는 도와줬는데 이제 눈이 보인다고 나를 버리네? 나를 그냥 버려버리네? 되게 괘씸하게 생각하겠죠. 적절한 속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람이 자기가 고마운 일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그걸 갚아야 하죠. 똑같이 생각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 도움을 받고 또는 고마운 일을 받고 당하고 있는 사람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속담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럴 때 괘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누리님 좋은 속담입니다. 초이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다음에 앞에서는 이 미워하다 관련해서 이렇게 점점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면 여기 괘씸하다까지 왔었죠? 괘씸하다. 자,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불만스럽다, 못마땅하다는 앞에 나온 미워하다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분해서 이 두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놔둘까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요. 자, 불만스럽다 보겠습니다. 불만스럽다는 우리 지난주에 좀 봤었죠. 불만스럽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불만스럽다? 불만스럽다? 불만스럽다의 반대 뜻이 뭐죠? 반대? 불만스럽다의 반대? 불만스럽다 반대가 무슨 뜻일까요? 좋아요. 세바라님 정답입니다. 만이라는 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라는 거니까 만족하다. 만족스럽다. 좋아요. 만족하다 또는 만족스럽다. 반대가 불만스럽다. 불만이다. 라고 합니다. 불만이다. 불만스럽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족의 반대 뜻이기 때문에 불만스럽다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만족하지 않다라는 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을 때 싫은 것이 있을 때 불만스럽다 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불만스럽다는 이런 뜻입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뭔가 싫은 마음이 있어요. 좀 뭔가 불편하면서 불편함도 있고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누군가를 향한 조금의 싫은 마음,
조금 싫은 감정이 함께 있을 때 불만스럽다라고 나타냅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좁네요. 그죠? 자, 불만스럽다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싫다, 미워하다에서 좀 연결되긴 하죠. 뭔가 만족되지 않는,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싫은, 미운 마음이 함께 있을 때 불만스럽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불만스럽다라고 하면 앞에는 사람에 대한 거였잖아요. 이거 모두 다 어떤 사람 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미워, 싫어라고 표현했었죠. 여기서는요, 어떤 상황,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불만스럽고 못마땅할 수도 있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싫은 상황이 나왔을 때도 불만스럽다, 못마땅하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나타낼 때는 앞에 나온 이 단어들을 쓸 수 없습니다. 자, 볼게요. 다시 정리해보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싫어, 미워 라고 표현할 때는 앞에 나온 미워하다, 원망하다, 괘씸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불만스럽다, 못마땅하다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불만스럽다, 못마땅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불만스럽다. 여러분 시험 보러 갔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 토픽 시험을 보러 갔어요. 토픽 시험. 그런데 듣기를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시험이 있는데 스피커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그러면 듣기 시험에서 뭔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그리고 스피커 소리가 너무 작은 이 상황이 좀 싫겠죠. 맞나요? 네,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잘 되지 않는 이 상황, 뭔가 잘 되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한 불편함과 싫은 마음, 그 마음이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불만스럽다 라고 나타내고, 이 상황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불만스럽다, 못마땅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예시 문장을 통해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스럽다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미워하다, 원망하다는 앞에 무엇을 미워해요, 무엇을 원망해요, 을이 왔었죠. 보통 괘씸하다는 이 가가 왔습니다. 누가 괘씸해? 엄마가 괘씸해, 동생이 괘씸해 라고 했었죠. 불만스럽다는 어떻게 쓸까요? 을이 올까요? 이 가가 올까요? 이때는 이 가가 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싫은 상황 앞에 오고요. 앞에 동사가 왔으면 이런 것이, 이가 써서 이가 불만스럽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뭐가 불만스러워요? 스피커 소리가, 시험 볼 때 스피커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것이, 작은 것이, 이런 상황이 불만스럽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오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밥을 먹고 있어요. 식당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어요. 근데 내가 주문한 음식이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먹고 났는데 배고파요. 이거 불만이에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식당에 밥 양이 적어요. 적은 것. 이것이 불만스럽다 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상황을 적고요. 이런 것이 불만스럽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작다, 적다 둘 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은 것이 라고 썼지만 만약에 앞에 동사 뭐 조금 먹었다, 밥을 조금 먹다 동사가 온다면요. 는 것이라고 써야겠죠. 뭐 밥을 점심에 밥을 조금 먹었어요. 먹는 것. 이것이 불만스럽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아, 누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리님 예시 너무 좋으니까 한번 써볼까요? 와봄 토픽. 읽으면서 자꾸 웃음이 나네요. 와봄 토픽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불만스러워하는, 스러워하다 하는, 이렇게 써야겠죠? 스러워하다 하는 학습자들이 거의 없다고 본다. 오, 좋아요. 잘 쓰셨습니다. 와봄 토픽 수업에 참여할 때마다 와봄 토픽 수업을 불만스러워하는, 이때는 수업을 불만스러워하는 학습자들이 거의 없다고 본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이때는 을을 왜 썼을까요? 을을 뒤에 스러워하다, 워하다가 붙으니까요. 아까 미워하다처럼 을로 목적어 온 거죠. 무엇을 아어하다, 동사로 바뀌면서 아어하다, 형용사가 동사로 바뀌면 앞에 목적어 을이 옵니다. 자, 늦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해보면, 보통 감정이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보통 형용사예요. 형용사 단어들은 앞에 이가가 와서 이가 형용사라고 나타내죠. 자, 이거 불만스럽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불만스럽다 그대로 쓴다면 수업이 불만스러워요, 불만스럽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미워하다, 고마워하다처럼 이 기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다음에 아어하다 붙이면 이 아어하다 때문에 이 앞에 형용사까지 다 동사로 바뀐다라고 했었죠? 동사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무엇을 동사라고 바뀌게 되죠. 그래서 수업이 불만스럽다 뒤에 아어하다 붙이면 수업을 불만스러워합니다, 한다 라고 바뀌게 되는 거죠.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 설명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불만스럽다 앞에는 똑같이 설명 드릴 때 앞에 이가 온다고 했었는데 무엇이 불만스럽다 라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수업을 온 이유가 뒤에 아어하다 왔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 자, 문장 다 잘 쓰셨고요. 그다음에 주부 블로그님 적은 것이 불만스러워요. 잘 쓰셨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못마땅하다 보도록 할게요. 자, 못마땅하다는 불만,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해요, 싫어요 라는 그 기분이 더 커질 때 못마땅하다 라고 표현합니다. 불만이 좀 더 커졌어요. 못마땅한 거죠. 자, 여기 한번 써보면 못마땅하다는 앞에 불만스럽다와 똑같지만 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불쾌한 감정 있죠. 싫은 감정.
싫은 감정이 더 커졌어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다. 이거 다른 표현으로는 불쾌하다라고도 하는데 이 싫은 감정이 더 커져서 진짜 화나네. 너무 싫어. 이런 마음이 더 커졌을 때 못마땅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못마땅하다. 한번 볼까요? 예시 문장을 한번 써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불만스럽다, 못마땅하다 똑같지만 싫은 감정, 미운 감정 더 커졌을 때 못마땅하다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아까 식당 한번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식당에 갔는데 고기가 없었어요. 고기가 없어가지고 채소만 먹었어요. 먹었어요. 여러분들 고기 좋아해요? 아니면 채소 좋아해요? 요즘에는 이 채소, 야채, 채식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고기 안 먹고. 근데 이제 고기를 보통 많이 좋아하잖아요. 저도 고기를 좋아하는데 식당에 갔는데 고기가 부족해서 나만 채소를 먹었어요. 그러면 기분이 진짜 나쁘겠죠. 예, 이런 것도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식당에서 고기가 부족해서 나만 채소를 먹었어요. 먹은 것. 이것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런 사실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못마땅하다. 괜찮나요? 자, 한 가지 더 해보면 앞에 사람이 싫고 마음에 들지 않아. 저 사람 좀 미워. 좀 미운 마음이 조금 앞에보다는 미운 마음이 조금 작을 때 보통 불만스럽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일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러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요? 너무 게을러요. 게으름. 자녀들이 숙제도 빨리빨리 하고 방도 치우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게을러요. 그러면 부모님은 왜 이렇게 게으를까? 마음에 들지 않고 조금 싫고 이 행동이 조금 싫고 또 자식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미운 건 아니지만 조금 싫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게으름 피우다 라고 해요. 게으름을 피우는 자식이 불만스럽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때는 앞에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와도 이가 불만스럽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부 블로그님 지금 잘 쓰셨네요. 주부 블로그님이 쓰신 예시도 한번 볼게요. 마트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분이 못마땅하다. 좋아요. 이거 못마땅하다 자체가 감정이나 기분 단어이기 때문에 이 기분이 이 표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마트 직원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못마땅하다 라고 해도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사람으로 한번 바꿔서 나타내 보면 못마땅해요. 누가요? 마트 직원이 못마땅해요 라고 쓸 수 있겠죠. 마트 직원이 못마땅해요. 왜요? 친절하지 않아요. 이거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불친절하다 똑같습니다. 불친절하다. 마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불친절한. 자, 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한 이 마트 직원. 표현하면 되겠죠? 마트 직원이 못마땅하다 라고 해도 앞에 쓰신 이 문장과 같은 뜻이 돼요. 좋아요. 잘 쓰셨어요. 누리님도 문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통 마트나 식당 같은 곳에서 좀 이렇게 못마땅한 경험을 많이 하셨나 봐요. 예시가 다. 누리님이 쓰신 거 식당에 갈 때 식당 직원이 문을 열어 손님을 웃으면서 맞이하지 않아서 마음이
못마땅했다. 여기서도 이 식당 직원이 친절하지 않군요. 식당 직원이 손님을 웃으면서 맞이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못마땅했다. 이때도 이제 마음 기분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죠.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지난주에 한 것과 똑같이 기분, 감정 나타내는 표현 문장으로 쓸 때는 앞에 아서어서 뭐 기분, 감정 단어 아서어서 무엇했다, 아서어서 무엇했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요. 행동을 나타낼 때, 지금처럼 이런 상황을 나타낼 때는 무엇하는 것이 무엇하다, 무엇하는 것이 무엇하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좋아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안 썼군요. 불만스럽다. 그리고 못마땅하다 문장 표현 모두 다 앞에 이가 또는 뭐 하는 것이, 웃는 것이 불만스럽다 또는 이가 하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두 개 똑같습니다. 네,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단어는 좀 쉽죠. 미워하다라는 마음이 진짜 싫어. 너무 미워. 이럴 때는 미워하다, 원망하다, 괘씸하다. 조금 싫어, 조금 미워 라고 할 때는 불만스럽다, 못마땅하다. 이렇게 조금 그 사람 행동 또는 상황 나타낼 때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서운하다, 섭섭하다, 야속하다, 속상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운하다는 우리 지난 시간에 조금 했었죠. 서운하다 혹시 기억나세요? 서운하다? 우리 서운하다 할 때 지난 시간에 뭔가 아쉬워요. 마음에 좀 부족한 게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고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아쉽다라고 할 때 서운하다라고 했었죠. 첫 번째 단어 뭔가 첫 번째 단어 우리가 봤을 때 허전하다 봤을 때 그 서운하다 같이 한번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운하다 한번 먼저 표현 보면 서운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서운하다. 서운하다는 이 아쉽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아쉽다가 무엇인지 아셔야 정확히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일단 의미를 써보면 아쉽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좋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이 되지 않아서 조금 부족하고 불만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아쉽다 라고 한다고 했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불만이 있어요. 서운하다 라고 하는데요. 보통 서운하다 라고 할 때 아쉽다와 여기에 불만이 있어요.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서운하다는요, 좀 내 마음이 아쉬운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좀 싫어요, 불만이 있어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싫다라는 의미로 쓸 때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싫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서운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바빠서 밥도 먹지 않고 떠나는 출근하는 남편이 서운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 남편이 밉진 않아요. 남편이 싫거나 밉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이때 서운하다 앞에는 남편에게는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좀 뭔가 안타깝고 좋은데 너무 막 좀 불쌍하기도 하고 또 계속 보고 싶고 그립고 이런 마음이 서운하다요. 그런데 싫은 것은 이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열심히 맛있는 밥을 만들었는데 출근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밥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이 남편의 상황. 이 상황이 너무 싫고 아쉬워. 이게 불만이야. 이게 난 싫어. 불만이 있어. 라고 말할 때 보통 서운하다 라고 쓸 수 있죠. 지금 여러분들 예시 잘 쓰셨네요. 헤어질 때 보통 그래서 많이 씁니다. 이별할 때 누리님 쓰신 것처럼 친구는 유학을 가는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유학을 갔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서 서운했다. 그러면 친구가 유학 가는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친구에게는 친구 유학 가면 이제 친구 못 보는데 라는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있겠죠. 이 사람에게는 싫은 마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유학을 가는 상황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이 상황이 불만이 있어요. 이때 서운하다 쓸 수 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보 블로그님도 잘 쓰셨습니다. 졸업해야 해서 졸업해야 하니까 친구와 헤어지기 서운하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세요. 친구는 좋아요. 계속 보고 싶고 그리워요. 친구 좋아요. 그런데 졸업 때문에 헤어져야 되는 이 상황이 싫고 이 상황이 불만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서운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보통 서운하다 라고 할 때는 이 아쉽다 라고 쓰는데 아쉽다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불만이야. 싫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서운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서운하다는 보통 많이 써요. 자주 우리가 말하기 할 때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은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서운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에게 대해서는 서운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좋은 감정이 있어요. 그냥 이 상황이 뭔가 이별하거나 또는 뭔가 선물을 줬는데 받지 못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짜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말할 때 보통 서운하다 라고 쓰는 거죠. 이사 갈 때도 보통 써요. 이웃들에게 이사 가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라고 하면 서운해요 라고 말을 하면 이제 보지 못하는 상황이 불만이에요. 당신은 너무 좋아요. 당신 너무 좋은데 이사 가니까 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불만이에요. 라고 할 때 서운하다 라고 쓰죠. 그래서 보통 서운하다를 쓸 때는 이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감정, 좋아하거나 보고 싶어 하거나 그립거나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때 서운하다라고 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달리 서운하다와 달리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때는 보통 섭섭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옆으로 넘겨볼게요. 자,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에요. 뭔가 불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도 불만이 있고 또 이 사람과 관련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요. 불만으로 바꿀게요. 사람에게도 이 불만이 있고
이 상황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 이거 섭섭하다라고 씁니다. 네, 불만. 여기는 불만이 없어요. 네, 이렇게. 이때는 이거 서운하다. 이때는 이게 섭섭하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서 아까 사실은 누리 씨가 친구에게 조금 좀 불만이 있어요. 유학을 가는데 말해주지 않아서 그 친구에게 좀 불만이 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지?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에게 좀 불만이 있어요. 왜 말 안 했어? 친구에게 원망,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섭섭하다 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해요. 서운하다보다는 섭섭해. 이제 보통 서운하다라고 하면 친구는 괜찮아. 친구에게는 불만 없어. 그냥 유학을 가는 이 상황이 불만이야 라고 할 때는 서운하다. 그 사람에게도 뭔가 좀, 왜 나한테 그렇게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해줬어?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았잖아. 이런 불만이 있을 때는 섭섭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섭섭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섭섭하다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섭섭하다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대와 다른. 기대와 다른 마음에 들지 않는 아쉽다 똑같습니다. 1번 서운하다와 똑같이 아쉽다. 불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뭔가 아쉽고 불만이 있어요 라고 할 때 섭섭하다 쓸 수 있죠. 섭섭하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사람에게도 이 서운하다와 달리 섭섭하다는 사람에게도 불만이 있을 때 쓸 수 있다 라고 했었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 사람의 행동 또는 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왜 이렇게 행동했어? 불만이 있어 라고 말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어 라고 말할 때도 쓸 수 있죠.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때도 섭섭하다 쓸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세 번째 의미 보기 전에 주부 브이로그님이 쓰신 예시 먼저 한번 볼까요? 예시. 유아교육할 때. 유아교육보다는 나의 아이죠. 내 아이를 보는 거죠. 맞아요? 보통 유아교육이라고 하면 대학 같은 컬리지 같은 대학교에서 아이 관련 과목을 듣는 것, 이것을 유아교육이라고 하고요. 내가 낳은 아이를 돌보는 것, 이것은 육아라고 합니다. 육아. 내 아이를 돌보고, 여기서는 내 아이를 가르치기도 하죠. 가정교육도 하잖아요. 밥을 흘리지 마, 조용히 먹어, 그 다음에 울면 안 돼, 뭐 이런 거 교육하죠. 교육도 시키죠. 이걸 육아라고 합니다. 육아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해요. 그러면 육아를 할 때라고 쓰시면 되겠죠. 유아교육을 할 때 말고요. 육아를 할 때 힘든 것을 많이 겪고 있는데 신랑이 이해해주지 않아서 섭섭하다. 와, 진짜 섭섭할 것 같아요. 이러면 너무 평생 동안 너무 마음이 섭섭하잖아요. 불만이 있죠. 보통 여자들이 남편에게 이렇게 섭섭할 때는 임신했을 때 이해해주지 않아서, 두 번째는 육아할 때 힘든데 이해해주지 않아서 이 섭섭한 마음이 계속 간대요. 보통 그러죠? 이런 것처럼 육아할 때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힘든 것을 보다는 보통 힘든 일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아요.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는데 남편이 이해해주지 않아서 섭섭하다.
그러면 이 남편에 대한 이거죠. 남편의 이 행동, 이해해주지 않는 이 행동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이때는 섭섭하다 나타낼 수 있겠죠. 좋아요. 잘 쓰셨습니다. 이렇게 서운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와 섭섭하다의 차이 이해하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섭섭하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둘 다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라는 뜻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완전히 반대 의미예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3번 섭섭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3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3번 조심. 자, 3번은 뭐냐면 뭔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상대에 대한 상황이 어떤 사람과 관련된 상황이 싫고 안타까워요. 안타깝다. 불만이 있는 게 이 상황이죠. 위에 나온 것처럼 이 상황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사람에게는 이 상황과 관련한 사람에게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볼게요. 사람에게는 뭔가 애틋하다라는 거는 그립고 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먼저 할게요. 애틋하다라고 하면 앞에 나온 이 사람이 너무 그리워요, 자꾸 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애틋하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애틋하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만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불만할 때 섭섭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3번은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 연인끼리 이게 사랑하는 사람끼리 연인과는 이별 상황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 사람을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하는 상황인데 뭔가 이별을 하거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 싫다, 빨리 만나고 싶다 라고 할 때 섭섭하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남자친구와 멀리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것이 남자친구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만나요. 이런 사실이 너무 섭섭해요. 라고 하면 이 섭섭하다라는 의미에 이 관련된 사람 있죠.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그리워요. 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앞에 나온 것과 달리 섭섭하다. 이 섭섭하다는 이 사람에 대한 불만도 있었는데 3번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그 사람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시나 아니면 수필 같은 그런 내용에서 이별한 상황에 섭섭하다, 사랑하는 사이에 섭섭하다 라고 나오면 볼 수 없는, 보고 싶은 상황에서 보고 싶다라는 의미로 섭섭하다라는 그 상황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어요. 자, 문장 표현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한 불만이나 표현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섭섭해요. 무엇이 섭섭해요.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처럼 유학을 가는데 말해주지 않는 친구가 섭섭해요 라고 쓸 수 있어요. 써보면 유학을 가는데 말해주지 않는 친구가 섭섭해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때는 앞에 이가 섭섭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을 나타낼 때는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 무엇 하기가 섭섭해요. 또는 우리 많이 본 이유, 무엇을 해서
섭섭해요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또는 행동에 대한 이유, 에를 쓰면 이유를 어서처럼 명사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조사죠. 무엇 하기에 섭섭해요 라고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예 한번 들어볼게요. 친구가 다음 달에 유학을 가기에 섭섭해요. 그러면 이유, 섭섭한 이유, 유학을 가는 것, 이것 때문에 섭섭해요 라고 쓸 수 있습니다. 누리님, 보통 시간과 관련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끼리 태도에도 가능합니까? 누리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네요. 여기 한번 써볼게요. 자, 무슨 간에 라고 쓸 때 보통 시간과 관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 태도에도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태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예. 1번. 먼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관용적인 표현으로 이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순식간에 라고 하면 이 순식간이라는 게 매우 짧은 시간이니까 매우 짧은 시간에 이렇게 쓰죠. 맞아요? 또 뭐 있죠? 순식간에 또 잠깐만요. 순식간에 뭐 쉬는 시간 이런 거 빼고 시간이니까 순식간에 간에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순식간에 이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럴 때는 이 간이 순식간이라는 표현 자체로 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죠. 자, 근데 두 번째 사람들 사이에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씁니다. 이 간에가요. 그 이유가 이 간이라는 단어가 한자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 사이를 나타내는 뜻이에요. 이 간이라는 뜻이 사이를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 간에 라고 하면 친구 사이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친구끼리 이렇게도 쓰여요. 그러니까 친구와 친구라는 이 관계라는 뜻으로 이 간에 사이에 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뭐 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관계가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식, 부모, 엄마, 아빠와 자식 이런 사이예요. 그러면 부모와 엄마, 아빠와 자식 간에 라고 쓸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와과 사이에 라는 뜻이죠. 그럼 이거는 부모님과 자식, 자녀 사이에 이런 관계에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나갈게요. 이거 간 관련된 시간 관련된 단어가 많은데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순식간에 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 어디까지 했었죠? 섭섭하다 봤었죠? 섭섭하다도 무엇 하기가 섭섭하다, 무엇해서 섭섭하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누리님 쓰신 것처럼 2년간 한 번도 못 갔다라고 할 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죠. 뭐 10분간 쉬었다. 이런 식으로.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야속하다 한번 볼게요. 야속하다. 야속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위로 올릴까요? 이걸 지우고 이렇게 예시. 자, 야속하다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야속하다? 아까 점점 강화됐죠. 서운하다는 사람에게는 불만이 없는데 상황에 불만이 있어요. 섭섭하다는 이 둘 다 불만이 있을 때 섭섭하다 쓸 수 있었죠. 자, 야속하다는 이 불만이 더 커졌어요. 더 이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럴 때 야속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야속하다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실망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 싫겠죠. 불만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불만이 생겼어요. 이럴 때 야속하다 쓸 수 있습니다. 야속하다. 이 포인트가 이게 되겠죠. 실망했어. 아, 나 너에게 네가 너무 실망스러워 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이 야속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냥 실망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아. 너에게 불만이 있어 라는 것까지 할 때 야속하다 볼 수 있죠. 예를 한번 보면 이렇게 볼까요? 연인끼리 헤어졌는데 이제 헤어진 연인이 바람을 피우고,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생겨서 헤어졌어요. 그러면 그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네, 바람을 피웠네 라는 사실에 실망도 하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불만도 있겠죠. 맞아요? 그 남자의 이 행동이 너무 싫고 너무 미워요. 그리고 너무 불만이 커요. 실망했어요. 이렇게 야속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바람을 피우고 헤어진 남자친구가 너무 야속하다. 너무 야속해. 아, 진짜 너무해. 행동을 너무 잘못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 진짜 실망했어. 라고 할 때 이런 사람이 야속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가 야속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서운하다, 섭섭하다, 야속하다 모두 다 앞에 보면 무엇이, 누구가 서운해요. 무엇이 섭섭해요. 이가 야속해요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속하다 쓸 수 있어요. 자, 이것보다 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럴 때는 속상하다 라고 합니다. 점점 커지죠? 이 불만이 더 커져요.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실망인데 이제는 마음까지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이럴 때는 속상하다 라고 나타냅니다. 속상하다 라고 나타내요. 이게 위치가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일 것 같고.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속상하다는 여기다가 쓸게요. 자, 속상하다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화나는 일이 있어요. 또는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만이 있어요. 불만이 있고 그리고 우울한 마음까지 들어요. 마음이 아파서 우울하기까지 해요. 그럴 때는 속상하다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이 불만이 단순히 그냥 너 왜 이렇게 행동했어? 나 그때 좀 싫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실망했어. 너 때문에 마음이 아파. 나 힘들어. 점점 상황이 더 감정이 커집니다. 섭섭하다,
야속해, 속상해까지 커지는 거죠. 자, 속상해 한번 볼게요. 자, 속상해는 보통 앞에 이유 나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속상하다 나타낼 수 있어요. 이때 주어는 내가 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속상하다. 나의 기분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3년간 아까 그 시간 3년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속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3년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속상해요? 내가 속상해요. 이때 주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속상하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앞에서는 주어가 서운하다, 섭섭하다, 야속하다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죠. 여기서는 속상한 사람이 내가 된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5번째 단어 볼게요. 5번째 부정적인 감정 5번째는 실망스럽다 관련된 감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망스럽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런 감정 되죠? 실망스럽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희망이 없어요. 라는 의미로 실망스럽다라고 하죠.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때 실망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희망이 없어. 원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 뭔가 후회가 되거나 또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파. 이런 표현이 실망스럽다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시험을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점수가 낮아요. 낮아서 실망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때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점수가 높은 상황, 시험을 잘 보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상황 자체에 내 마음이 불편하고 약간 조금 마음이 아프네, 후회되네 라고 할 때 실망스럽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실망스럽다에는 약간 후회의 감정도 같이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망스럽다, 후회. 이것도요, 실망스럽다도 문장으로 쓸 때는 앞에 왜 내 감정이 실망스러운지에 대한 이유, 무엇을 해서 실망스럽다 라고 쓸 수 있죠. 또는 이런 것이, 이런 사실이, 이런 상황이 실망스럽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점수가 낮아서 실망스럽다 라고도 쓸 수 있지만요. 이유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기대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쓰기 점수가 낮아요. 낮은 것이 상황이죠. 낮은 이 상황, 낮은 이 사실이 실망스럽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사실이 실망스럽다. 이것이 실망스럽다 라고 쓸 수 있죠. 이 후회와 관련해서 실망스럽다 한번 볼게요. 후회 뭐가 있을까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 거짓말을 해서 이 아이에게 뭔가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네.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후회되는 마음도 같이 있을 때 아이가 거짓말한 것이 실망스럽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도 실망스럽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볼게요. 실망스럽다보다 마음이 더 커져요. 어떡해요? 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 좀 더 커져서 슬픔, 걱정하는 마음까지 커졌을 때, 이때는 상심하다, 낙심하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개 똑같이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심 둘 다 이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나의 기분, 감정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상자가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다쳤어, 아파. 내 마음이 다치고 아파. 이런 뜻이고요. 이 낙자가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떨어졌어,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라는 뜻으로 사용되죠.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심하다, 낙심하다는 희망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슬픔과 걱정이 생겼어요. 슬픔이나 걱정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자, 이런 감정이 추가됐을 때 상심하다, 낙심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자, 볼게요. 앞에서 예시 첫 번째, 아이가 거짓말한 사실, 이것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 아이가 나에게 거짓말했네, 좀 불편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좀 아이에게 뭔가 이런 잘못을 나에게 했네, 이것 때문에 실망했어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상심하다, 낙심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볼게요. 아이가 공부는 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에 상심했다 또는 낙심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앞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 나타내는 조사 애가 오고요. 이때 이 다음에 상심했다, 낙심했다 라고 하면 이 아이로 인해서, 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 라고 할 때 상심하다, 낙심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상심하다, 낙심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 상심하거나 낙심한 일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희망이 없어져서 마음이 아픈 점. 이거 해볼까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었어요. 입학하고 싶었는데 토픽 상급을 받지 못했어요. 토픽 상급이 없으면 대학에 입학할 수가 없죠. 못해서 못한 것에 낙심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지금 결국 안 됐네. 결국에는 못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실패 때문에, 여러분 실패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네요. 실패.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라고 했지만, 이거 실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어떠한 실패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할 때, 낙심하다, 상심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토픽 상금 받지 못한 것, 이것에 낙심했습니다, 상심했습니다 라고 나타내면 의미가 되겠죠. 낙심하다, 상심하다. 자, 그럼 단순히 그냥 이거 뭔가 잘 되지 않은 것, 실패한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마음이 안 좋은 것보다 더 커질 때, 마음이 아파요 할 때 상심하다, 낙심하다 라고 볼 수 있죠. 이것보다 마음이 더 안 좋아질 때는 우리가 절망하다라고 하는데요. 절망하다는 여러분 포기하는 마음까지 생겼을 때 보통 절망하다라고 합니다. 네, 희망이 없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자꾸 실패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좌절하고 있는 거죠. 나 이제 더 이상 못해. 아무 희망이 없어 라고 이제 그만 노력할래 라는 마음이 생길 때 절망하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누리님의 예시 볼까요? 누리님이 교수들이 제 시간까지 못 오는 학생들에게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거 볼게요. 학생들에게 낙심해 하셨다. 경험 이야기인가요, 누리님? 경험했던 이야기인가요? 보통 수업이 9시에 시작하면 학생들이 지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학생들에게 너무 실망하고 진짜 이제는 기대할 수 없어. 희망이 없어. 이런 마음이 실망이거든요. 희망 없어. 근데 희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낙심하다라고 볼 수 있죠. 예, 보통 이 한테라고 쓰셨는데 명사 한테라고 하면 보세요. 누구한테 또는 누구랑 누구한테 이렇게 볼게요. 누구한테라고 하면 보통 말하기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고요. 네, 이거 쓰기로 나타내면 에게라고 쓰셔야 됩니다. 쓰기. 그래서 이거 주의하세요. 쓰기 할 때는 누구에게라고 써요. 뭐 나에게 숙제를 주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쓰기에서는 나에게라고 해도 말하기에서는 나한테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나한테 그거 줘. 이렇게요. 쓰기에서는 이 말하기에 쓰는 이런 표현들을 쓰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죠. 이거 절망하다. 그럼 예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절망하다. 어떤 거 있을까요? 희망이 없이 실패해서 좌절하는 것. 평생 평생 노력해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크게 낙심했다. 절망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볼게요. 평생 노력하죠. 운동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려고 평생 노력해요. 맞죠? 평생 노력했는데 올림픽에 출전하다, 나가다 똑같습니다. 어떤 대회에 나가다라고 할 때는 이 출전하다라고 씁니다. 보통 대회에 나가다라고 할 때도 쓰고요. 뭐 전쟁 같은 뭔가 경쟁해야 하는 것, 대회, 전쟁 같은 경쟁하는 그런 시합 같은 곳에 나갈 때 이런 곳에 나갈 때 우린 보통 출전하다라고 하죠.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 크게 절망했어요. 너무 절망했어요. 쓸 수 있겠죠. 이제 희망이 없어. 내 삶은 끝이야. 좌절하게 된다. 난 실패했어. 아무것도 못해. 이런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포기하고 스스로에게 너무 크게 마음이 아픈 것. 이걸 절망하다라고 하죠. 이 망자가 희망할 때의 망이거든요. 희망이 완전히 이렇게 싹둑 끊어졌다라는 뜻으로 희망이 없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게 되는 상태를 우리는 절망하다라고 하죠. 여러분 절망해 본 적 있어요? 인생에서? 절망한 경험이 있나요? 절망한 경험은 보통 하기 힘들긴 한데 절망한 적 있어요? 어떤 경험이 절망할 수 있을까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없어서 그는 절망했다.
이런 경우. 돈이 없으면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죠. 아, 희망이 없어 라고 하고 더 이상 살 수 없어.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절망하다. 다음에 여러분 절망하다가 이 포기까지 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절망한 사람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고 힘이 빠져요. 맞아요? 온 몸에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을 허탈하다라고 나타내요. 세바라님이 음악학과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서 절망했다. 아, 음악학과를 공부하셨나 보군요. 음악학과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절망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하려고 너무 노력했는데 그게 안 되면 실패하면 이제 포기하게 됐을 때,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는 절망하다라고 나타낼 수 있죠. 이 포기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절망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이걸 허탈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는 상태, 이걸 허탈하다라고 나타내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허탈하다 보면 자, 포기하게 돼서 포기하는 마음이 커지면 기운이 없고 힘이 없고 정신이 멍한 상태로 바뀝니다. 멍해진다. 멍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희망이 없어서 포기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힘이 없는 상태. 정신이 멍하다라고 했지만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이런 상태를 허탈하다라고 표현해요. 누리님 문장 쓰신 것 한번 볼게요. 여러 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을 누리님이 대신 써주셨네요. 여러 번 시험을 보고 합격을 못해도 이렇게 하면 좋겠죠. 못한다고 해도 못하면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래도 반대 앞의 내용과 반대 결과 쓸 때는 아도어도 씁니다. 여러 번 시험 보고 합격을 못해도 허탈해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분 감정은 허탈해 하다 나타낼 수 있죠. 허탈해 하지 말고 자,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아까 제가 희망이 없어서 포기하는 걸 절망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반대로도 쓸 수 있어요. 이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표현을 같은 의미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도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포기보다는 절망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포기해서 그 힘든 마음이 큰 상황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나타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허탈하다 같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허탈한 상태예요. 이게 뭔가 잘 안 되면 포기하고 희망이 없으면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멍해지죠. 이런 상태를 보통 허탈하다 이렇게 나타내요. 허탈하다. 뭐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이런 경우.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모았어요. 10년 동안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뭐 몇 억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뭐 5억을 10년 동안 노력해서 뭐 열심히 일해서 5억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이제 나쁜 사람들이 나를 속여서
사기치다, 나를 속여서 내 5억을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나고 그 다음에 와 진짜 너무 절망하는 감정을 다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런 상태가 되죠. 지금 이 그림에 나온 토끼처럼 이렇게 다 포기하게 되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가 되죠.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허탈한 심정이다. 허탈한 상태다. 허탈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지금 지난주부터 우리가 5가지의 부정적인, 좋지 않은 감정들 5가지를 봤어요. 토픽 읽기 시험에 나왔었던 5가지 감정을 봤습니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감정은 외롭다와 관련한 감정이었어요. 외로움. 지금 이 어린 왕자가 혼자 살아요. 외로워요. 이거 좀 더 강한 거 고독하다, 처량하다. 자, 근데 혼자만 돈도 없고 상황이 돈도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외롭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부족한 상황, 초라하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에서 외로운 그리고 나 혼자 비어있는 느낌, 쓸쓸하다, 허전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과 관련한 감정 단어 지난주에 봤었고요. 자, 정리해요. 두 번째는 걱정과 관련한 단어들 봤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그 다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이거 더 강해졌을 때 초조하다. 어떡하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초조하다. 자, 그리고 답답하다. 마음이 불편하죠. 해결할 수 없어요. 답답하다. 그 다음에는 안타깝다 봤었죠? 세 번째, 오늘 봤던 겁니다. 세 번째는 미워하다. 싫다, 미워하다 감정이었는데요. 이 감정이 커지면 원망하다. 다음에는 괘씸하다 라는 거였죠. 자, 그리고 상황,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미워하는 감정이 조금 줄어들었을 때 불만스럽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못마땅하다 봤습니다. 다음에 서운하다, 아쉬움과 관련된 이런 단어였었죠. 서운하다. 사람이 불만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은 없지만 상황에 대한 불만은 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올림픽에서 떨어졌어요. 그럼 서운하죠. 맞죠? 다음에는 사람에게도 좀 싫은 불만의 마음이 있어요. 섭섭하다.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좀 커져요. 야속하다. 마음이 아프죠? 그게 더 커지면 속상하다 라는 우울한 감정까지 있을 때 우리는 속상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실망과 관련한 단어였죠. 실망. 내가 뭔가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보통 실망스럽다, 실망하다 라고 쓰죠. 실망한 것 때문에 마음까지 아파요. 그러면 상심, 낙심이라고 했고요. 상심, 낙심을 넘어서 상심하고 낙심한 걸 넘어서 안 되는구나, 그만해야겠다, 포기하는 마음이 들 땐 절망하다 라고 했죠. 절망하다. 마지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이 빠졌을 때 허탈하다 라고 했었습니다. 허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지막에 이렇게 허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읽기 시험에 나왔었던 감정, 기분, 단어, 부정적인 감정 5개 봤습니다. 외로움, 걱정, 그 다음에 미움, 그 다음 아쉬움, 실망 5가지 봤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감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애틋하다 이거 하나 나왔는데 다른 사람을 보고 싶거나 그립거나 좋아하거나 또는 사랑하거나 이런 감정 나타내는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늦게 끝났네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 좀 수업 시간이 길어서 듣기 힘드셨던 분들은 리플레이 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좋겠죠.
누리님이 오늘 늦게까지 최고 유익한 지식 전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